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엔캠이라는 종목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이 오늘 많이 올랐어. 자, 근데 우리가 뭐 무료 추천주도 그렇지만 뭐 바닥부터 말씀을 드렸고, 예전 상승 초기부터 이 엔캠은 제가 잡아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여기서 45% 수익이 여기서 났어.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또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엔캠 한번 볼까? 엔캠이 올라갈 이유가 명확해요. 정말 제가 볼 때 어디까지 갈지 몰라. 자, 지금 저 보시면 10월 18일날 엔캠을 내가 추천을 해줬단 말이야. LFP 제가 배터리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배터리 대세는 LFP예요. 하이니켈이 아니야. 하이니켈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LFP가 대세인 이유가 있고, 앞으로는 차세대 배터리가, 주목을 받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뭐죠?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텔레그램에 내가 이런 산업 방향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다고. 자, 제가 보세요. 하이니켈로 가는 건 계속 중국의 공급망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 리튬도 그렇고 뭐 니켈도 그렇고 막 엄청난 공급망을 사실은 탈피하려고 배터리 회사들이나 양극재 회사들이나 노력을 하는데 이게 탈피가 잘 안 된다고.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요. 자원 무기화. 우리 것 캐가지 마라.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캐서 쓰려면 중국 거 써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사실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뭐 인수를 하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지금 포스코가 좀 리튬 호수랑 이런 것들을 좀 샀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아르헨티나는 국가적으로 약간 좀 프리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허가를 해주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은 좀 쉽지가 않다고. 이게 우리 거 가져갈래? 이미 기업이 뭔가 했어도 다 국유화를 해버리고 자기네들 뭐 나라한테 뭐 세금을 이만큼씩 물려버리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중국 공급망을 탈피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흐름을 계속 사실은 파괴하고 싶어해.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가격을 올리면 미국 전기차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했고 반도체의 핵심 원자재인 이 히토류 때문에 정말 막 2018년도부터 엄청난 그 전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미국은 그런 흐름,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원자재를 독점해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구조를 자꾸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를 이용해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나 러시아는 왜 이렇게 해요? 미국이 그렇게 해갖고 산업 타격을 받아야지만 자기들한테 어느 정도 먹을 파이를 허용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미국이 이 IRA를 했는데 결국은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그걸 완전히 탈피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포스코도 완벽하진 않아요. 아니 2027년 정도 돼야 뭐 완벽하니 많이 요거에 대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건데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다면 포스코예요. 나머지 회사들은 이 공급망 탈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실정입니다. 뭘 지분을 좀 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방산 무기를 팔으려면 국가적인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자원 외교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온다고. 그때까지도 사실은 이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가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자, 항상 그러죠. 미국과 반대되는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투자하는 건 미국의 흐름에 편승하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왜 테슬라가 이 치킨 게임을 시작했겠어요? 결국은 중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괴멸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에서도 이 전기차 업체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려고 돈도 안 남는데 계속 때려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 실적은 악화되고 내려오겠지만 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면 유일한 승자는 테슬라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재편되는 거예요. 테슬라 혼자서 이 전기차 시장을 먹고 미국의 GM, 포드나 이런 회사들이 그 밑을 따라가고 딱 그 정도 판을 미국은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이 엔캠이 가는 이유가 제가 LFP 배터리가 더 지금 중요하다 그랬죠. 왜? 하이니켈은 지금 이 원자재 공급망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왜 LFP냐? 이거를 또 따져봐야 돼. LFP 배터리는 싸잖아요. 엄청 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싸서 돈이 안 될지언정 이 LFP 배터리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 왜?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소고기를 먹으려고 해도 어떤 시장이 있냐? 오마카세 시장이 있어. 엄청 잘 돼. 맨날 풀 예약이에요. 오마카세. 소고기 오마카세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아니면 어줍지 않게 7만원, 막 이렇게 8만원 받아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왜 안 가지? 아싸리 돈 많은 사람들은 이를 더 비싼 거 먹어. 그런데 오히려 3만원, 2만원, 막 소고기 뷔페 10,000원, 이래버리면 엄청 또 이게 또 잘 돼. 돈은 많이 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팔면 또 돈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극과 극, 양극화된 시장으로 가는 게 어쩔 수가 없는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를 하는 건데, 이 LFP 배터리에서 결국 이 공급망 안에 또 포함이 되면 지금 배터리 회사들도 나쁘지 않아, 주가들이. 그런데 LFP를 못하는 회사들이나 어차피 지금 뭐 삼성이 LG가 LFP 한다고 해서 이 시장 대세는 중국이라서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LFP 배터리를 미리 지금 CATL 이런 중국의 공급망을 잡은 엔캠 같은 회사가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 엔캠은 CATL에 전해액을 공급해요. 자, 여기 그냥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막 뭐 할 필요 없이 이거 보세요. 이 전해액 제조업체 엔캠이 지금 뭐 미국에도 뭐 공장을 짓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게 중국에 공장을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CATL의 신규 공장도 조장 지역에 유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23년도 9월이에요. 작년이란 말이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CATL에 뭐 이게 되니 많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될지 몰랐던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해액을 이걸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보세요. 엔캠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중국 CATL에 전해액을 납품하고 있다. 2주 전에 나왔잖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그래. 이거 지금 보시면 22년도에요. 엔캠은 CATL, 중국 CATL이나 S볼트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거야. 그런데 뭐 작년부터 중국 CATL 글로벌 탑 배터리 제조업체에 전해액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FP 배터리가 대세인 시장에서 엔캠이 지금 수혜를 받는 거고, 하이니켈 쪽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엔캠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고체 상용화 기업을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뭐냐면 국내 최초 상용화 전고체 배터리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했어요. 이게 TDL인데 54% 정도를 인수를 해서 본격적인 이 전고체 산업에 진입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쭉 있어. 이번에 인수한 TDL은 뭐 쭉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미국 상용화. 보세요. 지금 이제 보시면 미국 연기금 전고체 업체 지분인수 TDL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엔캠이. 전고체. 내가 그랬잖아요. 전액이 결국은 전고체 사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대장주는 당연히 엔캠이다. 엔캠이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적 성장세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지금 보시면 엔캠이 원래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잘 될 때 뭐 1,400억 뭐 이렇게 했어. 그렇지만 이익은 안 나왔던 시절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막 늘진 않았어.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큰 성장을 하고 있다고. 자, 성장이 멈추면 주가는 죽고, 성장을 지속하면 주가는 가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에코프로 왜 무너졌어요? 성장이 지금 멈춰버렸잖아. 성장이 멈추고 이익이 지금 안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1,700억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지금 순이익 나오다가 결국은 3분기에 650억 나오고 당기순이익 100억 나왔어. 자, 매출이 이제 파이까지 지금 4분기에 더 줄어버려요. 이러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엔캠 같은 경우는 성장이 계속되니까 주가가 사실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전고체 메모리래. 또 반도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지. 전고체 쪽에도 이 사업 분야가 지금 넓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엔캠이 사실은 지금 2차 전지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떨어지고, 뭐 그래도 저는 엔캠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면은 결국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 배터리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은 떨어질지언정.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야. 자, 뭐라 그러냐. 자, 전기차, 여기 내가 그러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죽을까요? 정말 큰 사람입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내가 쓴 거 그대로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배터리 시장의 주도주 되는 거 뭐예요? 중국 공급망을 완벽히 탈피한 기업들. 예를 들면 포스코 그룹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도 했다고 볼 수 없어. 지금 다른 기업들은 지금 하지도 못했어요. LS 기업이나 LS는 LNF고 에코프로비엠 이쪽은 지금 뭐 중국 공급망을 탈피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라고도 지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배터리 3사 업체에서 이 지금 포스코들이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속 포스코랑 계약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야. 왜냐면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하고 오래 했는데 결국은 에코프로 BM에서 공장 많이 늘려서 삼성 SDI랑 하면 되는데 결국 삼성 SDI도 포스코랑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야. 니들이 그래도 완전하게 중국 공급망 탈피를 해야 우리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걸 팔지. 왜냐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못 팔면 내연기관차도 못 파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내연기관차를 파는 족족 그냥 세금으로 다 나가는 그 벌금을 맞아서 돈이 하나도 안 남는 장사가 돼버려요. 전기차 못 팔면. 그래서 현대차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를 파느냐 못 파느냐 이게 정말 큰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은 이런 거다.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우리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차세대 배터리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해서 좋은 시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마저도 전고체에 관련돼가지고 뭐 이슈도 있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물량이 그동안 너무 없었으니까 액면분할 때려놓고 무상증자도 때릴 수 있으면 때리고 그래서 이 주식 수를 3천만 개 이상으로 만들어 놔야만 이 탄력적으로 주가가 흘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폭등이 나오지. 이 지금 뭐 500만 주 가지고는 뭐 세력이 뭐 이렇다 할 수도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500만 주에서 막 액면가 5,000원에 움직여도 어차피 이거는 나중으로 따져보면 이거는 시세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닥에서 모아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기차 흐름은 결국은 바닥을 잡고 테슬라의 그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치킨 게임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엔캠이 잘 가고 있는 이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대장이 되는 거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엔캠 뭐 이렇게 전고체로 엮이면서 움직여서 이 분위기가 확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켄트로스도 그런 기업이야. 뭐 반도체도 하고 그러지만 이 바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캠트로스도 이거 13,000 지금부터 모아가도 되는 기업이지. 이런 거는 전액 기업. 그러니까 엔캠은 정말 준비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도 준비를 잘하고 있고 LFP 배터리가 잘 되든 하이니켈이 잘 되든 전고체가 되든 이놈은 언제가 됐든 충분한 이 대장격의 그 포스를 딱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내리거나 오르거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랐으니까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굳이 지금부터 뭐 내려오더라도 다시 기회가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뚫었으니까 한번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뭐 싸니 파니 뭐 그러는 사실 상황은 아니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차분하게 가져가시고 떨어지면 좀 모아가시고 그런 방식으로 이 엔캠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